예,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인사청문회 시작할 때 논란이 됐던 것 중에 사실관계 좀 확인 좀 할게요. 교련 45일 면제를 본인이 거부하신 겁니까? 제가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하는 우리 그 단기 사병들한테 당시에 밤에 영어와 한문을 제가 좀 가르쳐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분위기가 이 친구들이 술을 먹거나 아니면 이런 그 잡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제 동생뻘 되는 그 병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일과 후에 제가 한문과 영어를 가르친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굳이 2월달, 3월 1, 2월 달에 방학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더 남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혜택을 안 받았습니다. 그 병역 신체 검사에서 을종 받고 3년 후면 면제입니까? 그때 제도적으로? 서해안 쪽은 아마 현역 입영률이 약 30% 됩니다. 네. 그 나머지는 다 단기사병 방이고요. 그래서 3년 을종을 받고 이쪽 서해안 쪽은 그때 당시 대간첩 작전이 많아가지고 3년이 지나면은 3주 미필 교육을 받고 끝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무를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때 당시에 복학 당시에 제대증을 받으셨죠? 제대증을 받고 받았으니까 학교에 복학이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제대증을 안 되면 학교 복학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 어머님께서 2, 3주간 군인에 대한 점심 제공을 했어요. 그죠? 그때 당시 우리 1인당 국민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000불 정도 됩니다. 지금은 기준으로 36,000불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먹을 게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거를 포상을 줘야지 이런 걸 갖고 지적하는 게 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단기 사병이라 장관하는 게 군정과 군령을 위해서 우려된다.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군대 갈 때는요, 50% 저희 친구들이 현역 판정을 받고 50%가 단기 사병으로 갔습니다. 이건 단기 사병들에 대한 모독이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예를 들까요? 월남전과 쿠바 미사일 사태를 해결한 장관 군대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습니다. 기업인이었어요. 맥나마라 아시죠, 장관? 로버트 맥나마라. 압니다. 예. 아시죠? 포드 자동차 CEO였어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에서 그런 베트남 전쟁을 겪고 2번에 걸쳐서 국방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 출신, 장성 출신은 1947년 미국이 국방부가 창설되고 나서 3차례에 불과했어요. 국방창설법에 따라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늦었어요. 왜 민간인은 장관이 돼서는 안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병역법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국방의 의무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방의 의무에 충실을 하는데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진급제 폐지.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군대를 가요. 근데 이게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진급을 안 시켜. 물론 보류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적절한 겁니까? 거기 지휘관들을 문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논리로 치면 아니 현역 판정을 받고 갔는데 체력이 오히려 떨어져. 그래서 진급이 안 돼. 그럼 부대 운영에 교육 훈련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국가가 책임을 의무자한테 강요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6.25 베트남 참전 용사 예우와 관련돼서 물론 보훈과 관련된 거지만 월 참전 수당이 얼마인지 아시죠? 45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지자체별로 돈 있는 지자체는 없는 지자체는 3만 원을 추가적으로 주고요. 그리고 많이 주는 데는 50만 원까지 줘서 100만 원 채우는 데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걸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도, 그리고 대부분의 연세가요 70에서 90이에요. 6.25 참전용사는 90세가 넘어요. 이런 걸 봤을 때 군생활 30년 열심히 하고 나와서 연금 받으면 한 달에 4,500씩 받아요. 근데 참전용사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딸랑 45만 원 줘요. 이게 돈 몇 푼이나 됩니까? 너무 인색한 거 아닙니까? 누가 전장에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 복무 중 사망한 장병들이 있잖아요. 네. 군인사법 54조에 따라서 순직을 1, 2, 3형으로 나눠요. 군인사법에 따라서. 그 여기 보시는 대로 순직 1형, 2형, 3형으로 나누잖아요. 아니, 의무복무하러 갔는데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어. 이거를 유족의 말 그대로 빌려서 저희 자식이 한우 등급 매기는 겁니까? 그러라고 국방의 의무에 충실했던 겁니까? 말이 됩니까?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 1, 2, 3형으로 왜 나눕니까? 이 평가 기준도 전부 주관적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국가는 의무만 강조하고 책임은 지지 않습니까? 왜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 장병들은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 불쌍한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자식을 보면서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까? 전쟁에 참여한 우리 선배 전우들은 딸랑 45만 원 주고 30년 전쟁에도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는 400, 500을 줍니까? 국가가. 이런 것들을 돈 몇 푼 안 들어갑니다. 형평성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국가에 충성한 우리 70, 90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네, 부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후보자님? 네, 제가 장관이 된다면은 특히 참전용사 연금에 대해서는 한번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참전용사 이 수당을 좀 올려드려야 되는 거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국방부 소관이 아니고요, 보훈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보훈복지부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1분 우리 한기호 의원님 의사진행